네, 할렐루야. 늦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부대교구 찬양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적들과 싸워야 돼요. 적들과. 적의 세력은 악의 세력인데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을 뒤덮은 거짓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베네수엘라의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마두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한 국가 자체를 저 국가는 테러 단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쭉 연구해보고 나서 그렇지 않구나, 정확한 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 문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마약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에 트루스 소셜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만든 SNS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부정선거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짧은 메시지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같이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는 라라 로건이라는 미국의 여성 언론인인데 이 여성 언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 제목은 뭐 Going Logan, 자기 성이죠. 로간은 그런 제목의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저기 클릭을 하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클릭을 하면은 45번째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45번째 에피소드로 찍어놓은 영상이 뜨는데 영상 길이가 2시간이 넓어요. 굉장히 길죠. 제가 그 영상을 2번을 봤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Stolen Election, 도난당한, 탈취당한 선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왼쪽에 남자 2사람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 이름이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은 CIA의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주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 아주 경력이 오래된 CIA 요원이에요. 그 오른편에 있는 저 머리 긴 사람은 랄프 페즐로라는 사람인데 이 2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랄프 페즐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책 쓰는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그런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무슨 책을 많이 썼냐면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랄프 페즐로가 금년 9월 달에 새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넘겨주세요. 바로 Stolen Election, 도둑맞은 선거라는 제목의 이런 책을 썼는데 부제목이 뭐냐면 The Takedown of Democracies Worldwide, 전 세계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렇게 택다운, 몰락시킨 것.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문제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SNS에 이 영상을 올렸느냐? 바로 이 영상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이 내용에 공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은 뭐냐면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대담입니다. 2사람이 직접 미국 선거가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2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게리 벤슨이라고 하는 그 CIA 소속의 그 요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죠. 2019년도에 CIA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마약 유통과 현금 세탁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두 사람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미국 부정선거에 관한 엄청난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쿠바의 카스트로 아시죠?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이 카스트로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쿠바의 카스트로는 그 당시 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차베스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두 사람이 서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그렇게 지냈답니다. 1992년에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카스트로가 차베스를 쿠바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멘토가 돼가지고 그를 지도해 줬대요. 그래서 결국 199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때 이미 카스트로는 이 차베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거를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카스트로가 차베스한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베스는 이 자기 나라죠. 베네수엘라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일 좋은 대학교가 뭐냐면 시몬 볼리바르 유니버시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MIT 아시죠? 공대 유명한 그 공대에 해당할 정도의 그 베네수엘라에서는 유명한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있는 3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프로그래밍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토니오 무이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로저 피냐테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알프레도 안졸로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뭘 만들었냐면은 이 일렉트릭 보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전자 투표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4년이 되었을 때 차베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소환하는 즉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차베스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거에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기만 하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차베스가 바로 아까 그 세 사람이 개발해낸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걸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태리에 가서 이 화면 터치를 하는 이렇게 복권 기계가 있대요. 그 복권 기계를 잔뜩 사다가 그거를 개조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 전자투표 기계를 만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선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 조작해서 차베스가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그리고 차베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엔지니어 한 사람당 200만 달러를 주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이 선거 프로그램 전자투표 시스템을 너희가 더 연구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또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기계를 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거에서 좌파들이 승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리비아의 경우인데 그다음 넘겨주세요.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라는 사람 생긴 것도 좀 좌파스럽죠. 헤어스타일이. 네. 이 모랄레스를 당선시킨 게 바로 뭐냐. 베네수엘라에서 개발한 바로 전자투표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카라구아의 올테가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도 좌파. 사회주의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키치너라는 대통령, 그 부부가 다 대통령 해먹고 그랬는데 이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산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해서 이 좌파들이 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처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베스한테 이런 거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되면 중미와 남미로 계속해서 이 기계를 수출해서
예전에는 게릴라 전투로 해가지고 좌파들이 사회주의 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 기계가 나온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게릴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전자투표기 도입해서 그냥 선거하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이 전자투표 기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건데 예전에 남미의 그 사회주의 바람이 막 불던 그것은 다 뭐다? 이 기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세 사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예. 이 세 사람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이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2000년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 플로리다로 가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회사를 세웁니다. 그 회사 이름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예요. 스마트매틱. 이 회사를 바로 이 베네수엘라 출신의 그 세 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미국 가서 저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미국 회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 회사냐면은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갖고 있고 지금은 예, 누굽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마두로 그렇죠. 마두 말머리 마두로. 예.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미국에다가 이 회사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부터 아주 이상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이 회사의 투표기를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미국 재무부에서 이 전자투표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여러 지역에 이 회사의 투표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사로가 있던 윌리엄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에 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냈대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스마트매틱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 기계 자체가 의심스러운 기계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미국이 이런 회사 기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보고서를 미국 상원에도 보내고 여기저기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냐?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에 이 베네수엘라 회사 스마트매틱이라는 이 회사의 기계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미국의 베네수엘라가 지금 적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적국에서 적대적인 국가의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다른 기계도 아니고 뭐 밥하는 기계 그런 것도 아니고 선거하는 기계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00년대부터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는 2007년도가 되면은 세코이아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요. 근데 이 세코이아는 원래 미국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은 은행 ATM 있죠. 터치스크린. 그런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인계해서 쉽게 말하면은 물타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마트매틱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든 건데 세코야는 미국 회사란 말이야. 이걸 사가지고 이제 합병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미국 회사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스마트매틱이 더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스마트매틱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사람 알죠? 영화 배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분이 원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시절에 이 기계를 좀 사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MIT하고 버클리 대학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이 기계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봐라. 이게 정말 선거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그래갖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슈왈츠네거가 주지사를 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2011년에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지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규정을 쥐도새도 모르게 싹 바꿔버렸어요. 예. 이게 원래 감사를 다 해가지고 물건 사게 됐는데 그 규정을 바꿔버리고 이런 조사를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캘리포니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스마트매틱 기계를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2009년이 되면은 세코이아가 카나다 회사인데요. 도미니온이라는 회사에 이 스마트매틱이 세코이아를 팔아요. 팔고 나서 그 회사랑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온이라는 회사는 원래 스마트매틱하고는 다른 회사고 카나다 회사인데 두 회사가 결국 합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쪼개져서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르지만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기계와 프로그램이 동일한 한 몸인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의 저 전자투표기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미국 전체에 이 전자투표기를 많이 공급했는데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22%에서 24% 정도의 지역에서 이 기계들이 사용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24%면은 4분의 1도 안 되네. 얼마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계가 사용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윙 스테이트이 뭐예요? 미국의 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이번에는 민주당, 다음번에는 공화당 맨날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경합주라 그러죠. 이 경합주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이 스윙 스테이트에 집중적으로 이 기계들이 공급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한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도 결국 누가 결정하느냐?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가 결정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마두로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트럼프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란의 그 대통령을 베네수엘로 불러가지고 둘이서 같이 그 결과를 봤대요. 이렇게. 그래서, 예. 이번에 절대로 트럼프 못 되게 한다. 자기가 주목이 됐다. 2008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선거입니다. 일리노이에서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는데 오바마가 이겼어요. 그때 당시 이게 이변입니다. 왜냐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일개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 전부 다 놀랐는데 그때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투표할 때 선거 시스템을 누가 관리했느냐? 이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로저 피냐테. 예. 바로 그 베네수엘라 출신의 스마트매틱 프로그램 만든 그 두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결정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차베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최초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은 만들 거다라고 측근들에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선거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기 안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선거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감사가 나오면은 그 감사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게리 벤슨이라고 그 CIA 전문가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모두 14가지가 있대요. 14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항상 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선거인데 미국의 카운티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군 그 정도 되는 건데 카운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카운티와 저 카운티와 여기 붙어 있는 카운티 사이에 선거 조작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14개 중에서 다양하게 방식을 조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는 그거 결과 놓고서는 이거 부정선거라는 걸 밝히기가 매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선거가 있기 1년 전, 2년 전부터 빈틈없이 선거를 연구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뭐 기가 막힌 방식들을 다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킨다 이겁니다. 2020년에 게리 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르텔입니다. 마약 카르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그 게리 번슨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틴 로딜. 그다음 보세요. 마틴 로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이에요. 근데 게리 번슨하고 굉장히 가깝게 파트너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종의 뭐 CIA 소속의 베네수엘라 본토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게리 번슨에게 제공해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스마트 매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찾았냐면은 그 스마트 매틱에서 일하는 베네수엘라 그 프로그래머들을 훈련시키는 교수가 있대요. 그 교수를 찾아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 매틱에서 일을 직접 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보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간 조사를 해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 장군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2020년 선거 때도 이 플린 장군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묻혔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마이클 플린이 그때 그렇게 했냐면은 이 게리 번슨이랑 그때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패트릭 번은 미국의 오버스탁닷컴이라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오버스탁닷컴은 뭐냐면은 가구를 싸게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집에 가구 필요하면은 물론 가구점 가서 살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오버스탁닷컴에서 가구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싸게 좋은 걸 많이 팔아요. 거기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 실토했는데 자기도 CIA 요원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이 패트릭 번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을 다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 거의 거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FBI에 제보를 했대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FBI에서 그다음부터 게리 번슨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방송국 언론에 제보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미국 연방 검찰에까지 가서 제보했는데 종종 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게리 번슨은 식구들을 스위스로 다 피신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그 선거죠. 그 선거 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가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랬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 스톨런 일렉션이라는 책도 원래는 그때부터 이미 출판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우리 안 한다 다 하기로 해놓고 또 못 찍는다 안 찍는다 그래서 결국 지난 9월 달에 되어서야 이 책이 늦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약 카르텔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카르텔들은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은 제일 유명한 게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두목으로 있는 카르텔인데 그 카르텔의 이름은 뭐 메데인 카르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많이 밀매하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이름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왜 그러냐면은 현재 마두로 정권 그 자체가 마약 카르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가 돼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마약을 수출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 이름은 뭐냐면요. 스페니쉬로 카르텔 델 로스 솔레스, 카르텔 델 로스 솔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카르텔 오브 더 선, 태양의 카르텔이에요. 태양의 카르텔.
태양의 카르텔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데 그 두목이 누구냐? 마두로입니다. 네. 마두로가 이 카르텔의 두목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군부의 모든 장교들, 장군들은 다 뭐다? 카르텔 멤버입니다. 다 마약상들이에요. 베네수엘라의 권력층, 무슨 장관이고 차관이고 무슨 뭐고 간에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카르텔 임원들이에요. 카르텔. 다 마약상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 군복을 입으면 여기 견장을 달잖아요. 여기 계급장. 이 계급장에 뭘 다냐면 저거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저게 뭐냐면요. 태양 마크예요. 태양 마크. 그래서 자기들 카르텔 마크를 여기다가 군인들이 달고 다닌다. 그러니까 군대가 뭐야? 군대가 베네수엘라 군대가 마약 카르텔의 폭력 조직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가 국가를 장악하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요? 뭐 틀린 대답은 아닌데. 네.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원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베네수엘입니다. 3,033억 배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매장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원유를 누가 장악하고 있다? 네, 범죄 집단, 마약 카르텔, 네, 태양의 카르텔이 원유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카르텔이 원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이 마약을 팔아서 돈도 벌지만 베네수엘라는 마약 카르텔이 뭘 또 팔아요? 원유를 팔아요. 원유를. 그 돈을 누가 가져? 그 마약 카르텔이 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엄청난 돈으로 뭘 하냐면은 이 비디오 유튜브에 저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 외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돈으로 매수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년간.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베네수엘라의 이 스마트매틱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보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CIA고 FBI고 같은 정보기관도 그렇고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의 이 고위 관리가 한 사람 미국에 체포돼서 마약 유통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상원의원들 중에서 베네수엘라한테 돈 받은 상원의원들 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아마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 쉐브론이라는 회사 아시죠? 쉐브론. 쉐브론은 뭐냐면 미국 가면은 그 주유소에 붙어 있는 마크 쉐브론 알죠? 그 쉐브론이 미국 회사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캐가지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쉐브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미국 안에서 베네수엘라의 그 카르텔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카르텔, 마약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매수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현재 CIA, FBI는 다 해산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보좌관들 중에도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다 전부 다 그쪽 베네수엘라 돈 받아먹은 놈들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개표하는데 11시까지 이겼어요. 대부분의 선거 카운티 주에서. 그래갖고 충분히 이겼다고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우편 투표함이 도착해서 그걸 공개하면서 이게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조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설 감사기관에다가 이 투표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설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뭐 한 거를 부정한 방식으로 한 거를 다 잡아내는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 저기다 돈을 주고서는 사설이니까 그냥 돈 주고서 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설 감사기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누구 거냐면요.
쿠바 출신의 스파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 그때 당시에 트럼프한테 보고서 써줬는데 뭐라 했냐면 선거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다. 공정한 선거였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당하는 거예요. 예? 이 쿠바, 베네수엘라 얘네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력하는데 이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는 처음 개발은 베네수엘라에서 했는데 나중에 중국도 이 베네수엘라와 합류해서 이 부정선거 기계와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협력했냐면은 중국은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에 베네수엘라 소프트웨어를 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다 수출하고. 근데 중국이 어떻게 수출했냐면은 이 기계를 만든 다음에 대만으로 보낸대요. 그 대만에서 대만 레이블을 다 붙인대요. 메이드 인 타이완.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거 타이완 거니까는 괜찮잖아 하고 수입하는데 그게 중국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 쫙 깔면은 이제 부정선거 하는 거는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은 또 이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세르비아에 서버를 두고 이 모든 기계는 그 모뎀으로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와 연결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르비아는 친중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 그 서버가 있는데 세르비아 정부가 그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거를 하는데 모든 정보가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로 가고 세르비아에서 그 전문가들이 거기서 다 보고 결정해서 선거 결과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미니온이라는 회사 사장,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도미니온 회사장인데 존 파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름부터 벌써 라틴 아메리카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이 세르비아의 수도인 벨그레이드에 리서치 센터 갖고 있는데 그 리서치 센터에 세르비아 사람, 베네수엘라 출신, 중국 출신의 프로그래머들이 90명이 일을 하고 있대요. 결국은 그 90명이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의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내는데 그 경합주에서는 또 뭘 쓰냐면 중국 화웨이 전선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곧장 홍콩에 있는 화웨이 본부에서 선거 결과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전자기기, 전자투표기 이게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낫지라고 그 정부 부처 효율성 따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정부 부처는 없애고 막 했잖아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USAID라고 하는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데인데 거기를 폐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서 폐쇄시켰습니다. 근데 USAID가 그동안 뭘 했냐면은 각 나라에 있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가 만든 스마트매틱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마케팅을 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 7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이 USAID에다가 지원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가 만든 이 투표기와 소프트웨어를 그동안 72개국에 수출한 겁니다. 근데 그 72개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 글씨가 좀 조그맣게 나왔는데 12월 1일입니다. 지난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 SNS에다 올린 글인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미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 갖다가 쏟아부어서 전 세계에 이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확산시켰는데 그 나라가 100여 개국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나라냐 그러면서 무슨 나라 하는데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들어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A웹이란 거 세운 거 아세요? A웹. 우리나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기관인데 그다음 거 넘겨주세요. A웹이라고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웹이 USAID와 MOU라 그러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계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A웹은 우리나라 A웹은
이상하게도 특정 회사하고만 일을 해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미르 시스템스라는 겁니다. 미르 시스템스. 이 미르 시스템스에게 독점적으로만 그 수주를 줘서 이 미르 시스템스의 전자 투표기를 해외에 수출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르 시스템스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스마트매틱의 소스 코드가 같다라는 설이 있어요, 지금. 네? 같다라는 설이. 머지않아 밝혀질 걸로 좀 봅니다.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때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이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때 벌어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에 언급한 소셜 SNS 넘겨주시면은, 여기에 아까 한국 언급됐다고는 그 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2020년에 바이든이 경합주에서 51대 49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51대 49로 승리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죠.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결과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전 세계에 이 가짜 엉터리 기계 다 보급했는데, 그거 공급받은 나라들 중에 카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콩고,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붙였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선거가 도둑맞지 않겠다라는 그 글이 있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기 안경 쓴 젊은 친구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 팟캐스트입니다. 유튜브 같은 건데 그 영상이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를 막았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말하는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말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넘겨주세요. 에머럴 로빈슨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트위터 아시죠? 지금 X에다가 125번까지 번호로 매겨가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저도 하도 길어가지고 다는 못 읽었는데 읽다가 말았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25개 트위터 중에서 2024년도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인데 10월입니다. 10월에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이라고 있어요. 그 마라라고 별장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났는데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아마도 게리 번슨이 확보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 스마트매틱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내가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증언을 하겠다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미국에 2명이 지금 와 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 둘이가. 그 중에 한 명이 말하려고 간 것 같아요. 하여튼 누군가 갔는데 트럼프를 만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때 수지 와일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하나 더. 수지 와일드라는 저 여자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저 여자가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많이 도왔다 그러죠. 수지 와일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대요. 그래갖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와 수지 와일드가 다 들었는데, 다 듣고서 이 여자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모든 트럼프 팀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별장에 머물게 하면서 트럼프 팀이 와서 다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고 났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갖고 수지 와일드가 누구를 불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겠어요? 일론 머스크를 부른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말하라고 딱 왔는데, 이야기를 쫙 하니까, 됐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자료 다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쫙 봤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서는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정선거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도 이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됐고,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그때 말하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자료 보고 나서 곧바로 펜실바니아의 트럼프 유세에 찾아가서 마이크 잡고 많은 얘기 했는데, 그때 무슨 말 했냐면 도미니온이라고 하는 선거 기계를 비난하는 연설을 한 거예요. 저기서. 이 이후에 머스크와 트럼프 팀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그 정보 제공자들과 영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익명의 일본인 컴퓨터 전문가가 도미니온의 IP 어드레스라 그래요. 그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 이름표 같은 건데 정확한 IP 어드레스를 어떤 일본인 컴퓨터 전문가가 알려줘요. 그 덕분에 이 기술팀이 이 스마트메릭 도미니온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선거 조작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사이버 보안팀이 이 주소를 추적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 있기 11월에 있기 사흘 전에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온 그 서버 있죠. 세르비아 서버를 공격했어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그걸 다 털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른 보안팀이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팀이 지금 현재 그 세르비아에 있는 그 서버의 상당 부분의 그 정보를 이미 다 확보한 상태로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당일날 사실 트럼프도 과연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무력화시키긴 했지만 그거로 정말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 도망가 있었대요. 게리 번스는 스위스에 도망가서 식구들이랑 선거 결과 지켜보고 있고 패트릭 버는 카타르로 갔대요. 왜냐하면 선거 지면은 자기들은 거의 이제 죽은 목숨에 생각하고 도망가서 이제 안 돌아오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도 그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공격한 것이 상당한 큰 효과를 갖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는 스마트메릭 본사의 그 서버를 다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또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2명의 사람이 내부 고발자로서 영어로 휘슬블로워라 그래요. 내부 고발자 2명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 카르텔들이 벌써 알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래서 처음에 스위스로 데려갔대요. 스위스에 숨어 있다가 그걸로 또 쫓아오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바하마로 간 거예요. 바하마가 저기 플로리다 반도 아래에 있는 저 섬이에요. 그 섬에 이동시켜서 보호하고 있는데 2025년 금년 2월 달에 바하마 여행 비자가 완료가 돼가지고요.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카르텔이 바로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패트릭 번이라는 사람이 요트를 구해가지고 2월 달에 요트에 태워가지고 플로리다에 미리국 시켰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패트릭 번은 원래 가구회사 사장이었는데 자기 갖고 있는 돈 8천만 달러 이상을 다 이런 일에 소비해버리고 게리 번스는 자기 집도 은행에 담보 잡고서 그 돈으로 지금 이 운동 부정선거 운동하는데 둘 다 파산 상태인데 아직 뭐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보상받지 못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조작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미국 법무부, CIA 등등 그런 데서 이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라고 시켰더니 얘네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정보기관이 너무나 많이 썩어 있어서 선거 조작을 수사할 의지조차 없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털시 게버드라고 DNI 미국 정보국 수장을 불러서 네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사팀을 새로 구성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성돼서 금년 6월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부 고발자 2명은 이게 미국에서 진척이 안 되니까 6월 달에 미국을 떠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 만든 팀이 조사를 해서 7월 달에 보고서가 완성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의 칼자루를 트럼프 대통령이 쥐게 되었는 겁니다.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쪽 소송이 전부 다 패소했어요. 이긴 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스마트 메딕의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은 이 소송에서 못 이겨요. 그런데 이번에 게리 번슨이 확보한 2명의 내부 고발자들은 이 소스 코드와 프로그램을 다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창조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속여왔는지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이 벌어지면 질 수 없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SNS에 그런 영상과 트위터를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마약을 팔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저 나라가 지금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국민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든 선거를 어떻게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그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갖다 놓고 저걸 어떻게 두들겨 패 죽여 말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고 하는 마약 카르텔 국가가 미국을 지난 20년간 중국과 함께 우롱하고 전 세계에 이러한 엉터리 프로그램, 투표 시스템 보급해서 좌파 정부들이 세워지게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는 공개하고 이거를 뿌리 뽑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앞으로 수개월 안에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지난 8월 달에 털시 게버드, DNI 국장, 미국 정보국 수장인데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FBI의 그 창고입니다. 창고에 있는 가방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FBI 국장이죠. 캐시 파텔.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털시 게버드 말이 맞다. 내가 FBI 창고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뒤졌더니 2020년 선거에 부정선거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FBI가 스스로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됐지. 만약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겼으면 이거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묻힐 뻔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미국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국도 부정선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역사도 깊고 뿌리가 깊고 미국도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심각한 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 국가에 이런 잘못된 선거 프로그램이 다 유포되어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이러한 거짓, 음모, 그죠?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우리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인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 문제고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이 거짓과 속임수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지난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거짓과 진실이 맞붙어 싸우는 그런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우리는 선의 편이고 우리는 진실의 편이고 우리는 진리의 편인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5편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은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이들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거짓과 악의 세력들의 이 어두운 그림자, 이 흑암을 주여 하루빨리 걷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미국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거짓은 반드시 패배하게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